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또 밀렸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해외 시장의 궤리 또다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루 남았네요.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 끝나고도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을 아직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야간 선물 분위기도 험악하게 끝났는데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죠. 어쨌든 차근차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목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제법 크게 하락하였고 우리 시장이 목요일 시가 또한 선물은 갭 다운 출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갭 다운 시킨 자리가 전일이 저가를 모두 깬 자리였죠. 즉 의도적으로 시장이 언더슈팅을 유도하려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외국인 중심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반등시키려 했는데 어제 시장을 짓누른 테마는 홍콩 증시 조정 그리고 위클리 콜옵션이 눌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시작 후에 개인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위클리 콜옵션 2만 계약 물타기 그리고 잠깐이 반등 뒤에 또 위클리 풋옵션 2만 계약 물타기 등 양쪽으로 옵션을 빠르게 매수해버리자 그 다음부터는 이거 오늘 답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실제로 선물이 저점을 찍게 되는 10시 35분까지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했으나 그 뒤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환매수되면서 하루 종일 선물 미결을 줄였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10시 30분 이후로는 시장 반등을 꾸준하게 시도합니다. 그러나 위클리 옵션 가두리에서 결국 장 마감까지 프리미엄을 발라먹으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387.44로 피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위클리 옵션은 사실상 매번 이 만기주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옵션 만기주에 트레이딩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이 다 빠져버리는데 이걸 매주 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같은 거에 비하면 변동성이 훨씬 덜하지만 어떤 체력으로 하는가 싶습니다. 도파민이 힘을 한다면 무슨 이건 국가 공인 도박장도 아니고 참 제가 옵션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의 옵션 시장 분위기가 지금의 위클리 옵션 시장 분위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옵션 매수로 한 방을 노리려는 그런 겁니다. 옵션 매수로 이 한 방을 노리려는 분위기가 이거 정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요일 점심 이후에는 그나마 오늘은 좀 베이시스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선물 매도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서 그런 거지 시장을 아직 당겨 올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비차익 매수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꾸준히 들어왔으나 막판에는 시장 누르기 목적으로 다시 나와서 코스피 시장은 옵션 만기 관련해서 계속 수동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385선까지도 밀렸었는데 이거는 정말 과한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MSCI 코리아 ETF인 EWI가 하루에 또 400억씩 환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급이 사실 깡패거든요. 좀 답답합니다. 이럴 때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따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빠르게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은 약간 눌렸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눌림이었고 자연스러운 5일선 조정을 보인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오늘 유럽 세션에서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는 터키 리라화입니다. 드디어 리라화가 달러당 11리라대로 이제 폭락을 했어요. 터키 리라화 생각만 해도 좀 짜증이 나네요. 앉은 자리에서 날강도 당하는 기분일까요? 걱정되는 거는 이 브라질 헤아라도 연말까지 다시 5.8대로 폭락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신흥국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어제 마켓 무빙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 되돌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로화는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다가 터키 금리 결정 발표 이후에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것인지 유럽 세션 후반부 들어서 계속 반등을 해서 딱 올라올 만큼이 반등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딱히 유로존 경제지표도 의미 있는 게 없어서 어중간하게 마감될 것 같은데요. 커머디티는 또 다르게 움직였죠. 우선 구리가 다시 톤당 9,450달러를 회복해서 마감을 했어요. 어제 아시아 세션 초반에 구리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언더슈팅을 줬는데 이런 건 정말 줍줍해야죠.
저는 420.25에 두 개 매수를 추가해서 428선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원자재를 막 던지고 한 시장은 아니에요. 단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눌릴 수 있는 것이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 또한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는 76.44달러까지 밀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PR 방출을 미국만 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공조하고 또 더불어 한국에게도 요청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눌린 건데 정작 SPR 방출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미 저는 시장에 다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71달러 선에서부터는 기름 품매도 쌓았다가 이익 실현하는 것을 반복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 콜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왜냐면 기름 1월물 옵션이 잔존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또 주말 앞두고 언더 슈팅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를 기점으로 그전에는 기름 외가격 품매도 대응 그리고 이후에는 콜 매수로 적극적인 이익 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유로존 천연가스 관련해서 독일이 노드스트림 이 가스관 틀어 막은 거 이렇게 되면 가스 가격이 업사이드가 열리는지 이런 거 그리고 미국산 천연가스의 업사이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천연가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는데 유로존의 이 천연가스와 미국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많이 따로 놀고 있죠. 그러면 미국산 천연가스가 유로존에 공급될 가능성, 뭐 일종의 아비트라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가격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겠냐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하역 시설 문제도 있는데 이 천연가스 탱커를 바로 투입할 수가 없어요. 탱커라는 거는 장기 용선 계약을 맺어갖고 이젠 이 구간에서 쓸 탱커를 앞으로 이거 수요를 예측해서 이제 발주를 해갖고 그 노선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산이 바로 막 이렇게 유럽에다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로존 천연가스의 급등이 미국산 천연가스의 하단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이게 함께 같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로존 이 장기국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은 장기 채권이 거의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장기국채는 어제도 달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고가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거는 유로존이 어떤 리스크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유로화의 반등이 단순한 반등이지 추세적 상승의 출발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가 어제도 오르면서 계속 채권 시장을 붙들고 있는데 증시의 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꺾이게 되면 미국 10년 국채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저는 이번 주는 또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이슈로 달고 증시가 밀릴지 그런 건 모르죠. 근데 지금 미국채와 유로존 국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어제 미국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옵션 만기, 주식 옵션 만기 하루 남기고 마지막 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금요일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테슬라는 계속 변동성을 눌렀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갭으로 크게 떴지만 장 초반의 상승세를 후반에는 제법 내주었습니다. 모두 콜옵션 이익 실현성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켓 무버는 이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둘 다 이 개별 종목 이슈로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게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무슨 재료거리라 되나요? 그냥 저는 인덱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형주를 당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은 그렇게 대형주가 당긴 것이고 개별 종목들은 적잖이 눌렸습니다. 개별 종목 좀 더 살펴보면 어제 로빈후드가 하락을 거듭해서 7.15% 하락을 한 이 30.53달러로 신저가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장 초반에 급락을 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죠. 장중에는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인덱스 매수가 강화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동성 선물은 다우지수가 초반에 하락을 크게 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게 전개될 때 변동성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그렇게 변동성 선물 고점을 찍고 나서는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하지만 4시 30분 이후의 시장 흐름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지수를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파이널 슈팅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가 살아있다면 지수의 하락은 완전 초급락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봐요. 나스닥 선물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S&P 선물의 고점 돌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순차적으로 주봉을 종가 고가로 만든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 시세가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음봉 하나라도 나오기 전에는 미리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어제도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언더 슈팅이 난다면 당연히 품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량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품매도 단타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니까 포지션으로 품매도 딱 치고 들어가서 쭉 미는 게 아니라 계속 단타를 하면서 수량을 조절해야겠죠. 근데 오전장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품매도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오후장의 반등이 확인되면 품매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콜매수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제외하고는 나오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콜매수는 조금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콜매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보통 화요일이에요. 이 옵션 매수라는 것은 한 주의 주봉을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봉을 양봉으로 볼 때 월요일은 살짝 눌리고 화요일에 보합 출발하거나 월요일이 쌍바닥을 찍고 양봉으로 돌린다. 이럴 때가 콜옵션을 매수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는 옵션 매수하기 적절하지 않아요. 오버나잇 리스크에다가 세타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죠. 해외 시장도 오늘은 딱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름이 과도하게 눌린다면 품매도 대응을 하고 싶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월요일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어제도 홍콩 지수 선물이 미국 세션 들어와서 무려 1.5%나 급락을 또 추가를 했어요. 반독점 관련 규제 강화로 알리바바가 마이너스 11%까지 밀리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 이렇게 아시아 증시와의 괴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멈추기 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지수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음봉이 나오기 전에는 매도 진입을 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유로와의 반등은 반등일 뿐 아직 추세 상승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미 국채는 언제든지 상승 전환할 수 있으니 매도하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